우리는 간혹 사소한 문제나 핀잔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부정적인 사건, 나쁜 일에 훨씬 더 뇌가 민감하고 그리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부정 편향성이라는 심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에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면은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만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상황이 조금 더 강하게 본인한테 다가오고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전략을 세우는 여정 멘탈 웰니스 코치 박정효입니다. 왜 사람들 마음에는 부정 편향성이 작동을 할까요? 여러 가지 썰이 있죠. 이것도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그중 한 가지가 진화론입니다. 부정 편향성이 있으면요, 위험을 잘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잘 감지한 사람들이 생존하죠. 이러한 경향성이 지금 현대 인류에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정 편향성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적인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인지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개선의 의지도 조금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부정 편향성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꾸 주변에 부정적인 것들만 많이 보이게 되고 또는 부정적인 것들이 부정 정서랑 또 계속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정 편향성이 과도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항상 마음속에 부정성이 가득 찬 상태로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부정적인 것 편향성을 넘어서 부정적인 성격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 편향성이 과도해지는 거를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삶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직업적으로도 부정 편향성이 강화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문제 하나가 나중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기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기자분이 주로 하셨던 게 사회 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유도 찾고 분석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모든 그 관점이나 그리고 그 시각이 과도하죠. 부정적인 것들을 찾는 거에 너무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에서도 이슈가 좀 발생을 합니다. 집에 갔는데 뭐가 보일까요? 이 부정 편향성. 집에 아무리 편안하고 좋고 이런 게 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정 편향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의 일상생활과 관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부정 편향성이 좀 과해지면은 저는 마음에 부정성이 좀 가득 차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정적인 사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본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외로 부정 편향성이 필요로 의해서 저희가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의외로 일상이나 또는 관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이런 직업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잘 찾아내는 영역들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됩니다. 직업적인 전문성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그 편향성들이 일상이나 또는 관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도리어 힘듦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에 대한 전문가, 긍정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대3, 5대1의 비율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사건이 최소한 5번 정도는 있어야지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내가 혹시 너무 부정 편향성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균형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사실은 일상에서의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두 가지 훈련을 좀 추천합니다. 하나는 이제 세 가지 좋은 것 찾기, 영어로는 three good things, 이런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감사하기 활동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낙관주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 편향성,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마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근데 도리어 이 기능이 너무 일상에 만연하거나 과도하게 되면은 삶의 행복감도 떨어뜨리고요. 스트레스 수준도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요. 삶에 대한 균형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좀 찾아내고요. 또 내 상태를 보고 필요하다라면은 부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으면은 그 3배, 5배 정도 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거나 긍정적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